요즘 뉴스나 유튜브 관련 주식 채널에서는 항상 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꼭 등장을 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테이퍼링 이 네 가지는 항상 세트 메뉴로 따라다니는데 이 각각의 용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테이퍼링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만 시행이 됐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데 이때 페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었죠. 양적 완화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위기와는 그 결이 조금 다르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도 페드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강력한 잭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라는 스트레이트로 복싱으로 따지자면 1, 2를 완성했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이후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대호황기에 엄청난 자산을 비축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그리고 2023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꼭 대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빠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주식시장 붕괴 상황에서 연준이 실시한 양적 완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극심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이하로 인하했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발생하고 투자는 활발해져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로금리로 충분하지 않자 양적 완화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직접 푸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직접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금융정책인 것입니다. 즉 양적 완화 정책은 시중에 자금이 많아져서 통화 가치를 낮추게 되며 이에 따라 달러 가격은 일시적 하락을 하게 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넘치는 상태에서 투자할 곳을 찾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주가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로 인해서 경기가 과열되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물가 또한 상승하는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치 요즘 상황과 동일하죠. 실물 경기와는 다르게 주식시장이 과열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려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빠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요즘 왜 언론에서 자주 나오고 다들 신경 쓰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지표금리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쌓아올린 경제 구조 덕에 막대한 자본력이 있어요. 이 자본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죠. 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은 바로 소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소비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임금입니다. 임금과 소비의 관계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바로 이해가 가시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투자자들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임금이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이자는 바로 모기지론인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 모기지는 10년 장기 금리에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금리가 미국 소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필품과 관련된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침체되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물가 상승 우려는 양적 완화로 인한 것이니까 이 양적 완화는 양날의 칼로 볼 수 있겠죠. 요즘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잦아지는 이유가 양적 완화는 언젠가는 축소해야만 하니까 우리가 신호를 먼저 줄게 라는 것입니다. 테이퍼링에 관한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또 이어서 할게요. 아무튼 미국의 소비는 한국의 수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미국 내 소비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년물 금리가 올해 초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내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장은 긴장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죠. 빠밤! 연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걸 실시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합니다.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왜 돈줄을 끊어서 안 그래도 지금 내 계좌는 10%인데 더 힘들게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십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양적 완화는 양날의 검이고 만약 계속 축소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생필품 및 원자재, 심지어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하며 달러 가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점점 휴지 조각이 되어갈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 때문이에요. 기축통화의 힘은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합니다. 연준은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의 등 하락은 사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전반적인 경제를 컨트롤하는 기관이므로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테이퍼링은 꼭 실시될 수밖에 없고 테이퍼링이 실시되면 주가 지수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사상 아직 한 번밖에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므로 과거의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2013년도 5월 버냉키 전 의장의 첫 테이퍼링 선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연준은 그 이전에도 꾸준히 테이퍼링 언급을 했었고 시장은 한 2013년 9월쯤 FOMC 때 테이퍼링 시작을 예견했었는데 이런 테이퍼링의 실시 걱정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취약한 프레자일 5, 즉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브라질 등 외환시장이 취약한 5개국의 경제는 13년 6월, 7월, 8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취약국은 미국의 입김만으로도 니마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결정은 결국 테이퍼링을 연기했고 실제 테이퍼링 실시는 2014년 1월부터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기준금리는 2015년 12월에 첫 테이퍼링 실시 후 2년이 지나서야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2013년 5월 버냉키 전 의장의 테이퍼링 언급 후 2년 뒤인 2015년 5월,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시장이 그해 또 급격히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연준은 6개월 뒤인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이런 과거의 테이퍼링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실시 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시장은 긴장과 우려에 항상 선반영되었으므로 정책 실시 전 시세 조정은 불가피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시장이 예측한 시점보다 항상 실제 정책 실시는 훨씬 뒤였고 연준은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지금 코로나 시국과는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미국 백신 접종률은 올 7월, 8월 75%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라드는 백신 접종률이 75%를 돌파했을 때 테이퍼링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직 테이퍼링은 구체적인 시기조차 언급되지 않았어요. 양적 완화도 실제로 한 푼도 줄지 않았고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만 올 8월에서 9월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고 선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 한 12월쯤 준비를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3년쯤 뒤인 2024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파월 의장도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절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너무 섣부른 걱정은 오히려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형님들은 과거의 테이퍼링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를 머리에 벌써 그리고 계실 거예요. 전 올해 12월까지는 미국의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집단 면역 형성 그리고 그로 인한 고용지표 개선 및 소비 확대 전 세계 각국의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이라는 이 거대한 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만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해도 글로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요 선진국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면 테이퍼링 실시 전 혹은 실시가 된 그 이후라도 주가 반등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하고 항상 뉴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서퍼가 되는 지름길이겠죠.